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자주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하는 게 자꾸 좀 늦어졌습니다. 송구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제가 사무실에 요즘 있지도 못할 정도로 대내외적인 업무가 좀 많은 점 그렇게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은 추석 이후 집값 추락하나 이런 주제로 좀 무거운 주제죠. 어두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한 1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 또 대전, 세종, 중부권 그리고 인천, 경기, 수도권 그리고 중심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마저도 또 중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 지역이죠. 강남권마저도 집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더 가팔라지는 그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시장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 저는 좀 불안감과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가지고 있고요. 어디가 얼마 떨어졌는지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초나 마포 아파트 보통 2, 3억 정도는 기본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잠실 같은 경우도 보니까 S 같은 34평 같은 경우 7억이 떨어져서 26억에서 이제 19억대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거래가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심각하죠. 11억 2천만 원 가던 것들이 이제 7억대로 떨어졌고 또 아시다시피 고덕동도 한 4, 5씩 떨어지고 있고 화성 동탄 같은데 그리고 인천 송도도 거의 30% 이상씩 4, 5억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34평 기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우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변화 요인, 특히 선행지표를 살펴보면 좀 더 어두운 전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래량을 보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죠. 8월 기준으로 보니까 상승 거래보다는 하락 거래량이 약 55%로 나타났습니다. 이 55%라는 의미는 본래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는 거고 이게 67% 이상이 되면 본격적인 하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하는 해석 방법인데요. 우리가 상승기에 보통 보면 하락 거래량은 20%에 불과하고 상승 거래량이 한 70 내지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67%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미분양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3만 가구 정도라서 이게 10만 가구 정도가 되면 보통 평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가장 많았을 때가 16만 5천 가구 정도 되는데 한 8만 가구 정도, 말을 좀 8만에서 한 10만 가구.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그 8만 가구를 넘어선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급감하고 있고요. 여기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는 전세 가격이 1차 가격이고 전세가 매매 가격에 약간 선행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전월세 매물이 쌓이면서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는 점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전국의 어쨌든 주택 거래량은 7월 말까지 보면 약 35만으로 작년에 전국 주택 거래량에 비하면 절반으로 떨어졌고 서울은 최근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피스텔 얘기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9억 원이 넘는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약 60%가 감소해서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도 이미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좀 전에 전세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물은 쌓이고
전세가율은 올라가고 지금 서울이 70%입니다. 본래 80% 정도 가면 굉장히 위험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보통 한 65%, 60% 정도가 적정한데 이것도 지금 정상 수준을 일단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주제인데, 우선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1번이 전통적으로는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정책, 금리, 유동성, 그 다음에 심리, 해외 부동산 동향, 또 여기에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정책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책의 역할이 추석 이후에 몹시 중요해졌다. 제가 보기에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어서 세금이나 대출 규제나 또 공급을 하기 위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연달아 나올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예고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원장관님이나 차관님은 저하고도 이제 소통은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시장을 좀 정상화하고 거래가 늘어나는 그런 쪽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다주택자의 종부세나 세금을 당장 획기적으로 깎아주는 것보다는 거래를 좀 정상화하는데 방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전세 가격이 내리고 거래가 급감하고 선행 지표죠. 땅값도 조금 좀 최근에는 꺾이는 것 같아요. 개발업자들이 땅을 사는 것들을 중단했다. 이거는 PF 중단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금리가 오르니까. 그래서 땅값도 작년보다는 올해 상승률은 좀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선행 지표가 꺾이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추석 이후에서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이런 하락세가 확산되고 전이됨과 함께 낙폭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이 보니까 주택시장이 좋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국민연금에서 하는 대체 투자 시장, 글로벌 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저희 심의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느낀 점인데, 글로벌 시장도 현재 급격히 거래가 감소하고, 예를 들면 미국도 12년 만에 최대한의 하락폭을 주택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도 우리 시장에는 글로벌 동조화 현상의 하나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8.16 대책에서 알맹이가 좀 빠졌다. 이런 것들도 현재 관망세가 늘어나고 매물은 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우선 세 가지 말씀인데요.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내년 3월 이사철 성수기 이전까지는 일단은 지금의 관망세가 확산이 되고 거래가 더욱더 급감하고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그러니까 매수 심리 악화로 가격 하락하는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매물은 조금 더 늘어나고, 급매물이 소화가 안 되면 또 하나 둘씩 매물을 내던지는, 투매까지는 아니어도 매물 적체 현상이 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강남과 많이 올랐던 노도강, 금강구 외곽 지역이 공통적으로 한 20-30%까지 고점 대비 내리는 그런 현상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30% 이상 떨어지면 폭락이라고 보는데, 이런 폭락 장세가 온다면 물론 이제 30% 이상 떨어진 것들의 매물은 한번 접근 가능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간 조정이 충분히 않았다는 점에서, 또 지금 실물 경기가 침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당장 이런 것들을 30% 떨어졌으니까 초급매물이고 매수해도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기간을 좀 더 가지고 천천히 매수에 나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서울과 강남과 도심, 서울의 3개 도심권이 있잖아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 용산까지, 여의도, 영등포, 강남 서초, 송파,
이들 지역은 낙폭이 큰 것들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재건축과 신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소형보다는 중대형에 대한 매수의 관점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또 뭐 종부세도 완화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버티면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언제 금리 인상이 끝날지, 실물 경기 침체 현상은 또 어떻게, 아래 공포라고 그러죠, 리세션,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따른 조정 또는 거품의 뭐 붕괴까지는 아니어도 거품 빠지기, 이런 걸 감안하면 다주택자 분들은 투자 가치가 낮은 것부터 처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살집 팔집 책도 있고 살집 팔집 어플에서도 투자 가치 분석이 20개 지표를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정하는 TV를 통해서 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궁금할 때 지금 무료로 열려 있기 때문에 살집 팔집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으로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살집인지 팔집인지, 지금 팔아야 될지, 이런 점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이제 추석 이후 시장에 관한 전망에 관한 궁금증이 크실 텐데, 또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1주택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다주택자도 어떠한 전략이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